That Time You Killed Me 아주 특이한 게임이죠. 플레이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드판이 있어요.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싸운다는 테마의 추상 전략 게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흰색 플레이어가 여기가 미래라고 치면은 얘가 과거로 타임 워프를 할 수 있어요. 타임 워프로 뾰뿅 하게 되면은 이쪽 가운데 쪽에 내가 말이 하나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말이 하나가 새로 생기는데 미래에서 과거로 갈 때는요 저의 복제를 남기고 가요. 그래서 이제 나의 복사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로 갈 때는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갈 때는 현재의 나는 그대로 남아요. 근데 과거에 한 명이 내가 복사가 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가 복사가 되는데 과거에서 미래로 올 때는 그냥 나 자체가 그냥 타임 워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뿅!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냐면요. 3D 체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층간 이동이 가능해요. 이 판때기가 3개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있어서 층간 이동이 가능한 추상 전략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을 죽이는 게 목표인데 상대방의 말을 죽이려면 그냥 밀어서 벽 같은 데다 그냥 집어넣으면 죽여요. 그리고 이제 타임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의 말이 2개가 밀려서 합쳐지게 되면 또 둘이 죽어요. 약간 그 도플갱어 만나면 죽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 게임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3D 체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3D 추상 전략 게임이요. 층간 이동이 가능하고 층간 이동을 할 때 어떤 특수 규칙이 있어서 말이 복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층으로 올라갈 때는 그냥 이동이 가능하지만 아래측으로 내려갈 때는 내가 복사를 해서 내려가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룰이 그냥 있는 3D 추상 전략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게임은 일단 테마가 미쳤습니다. 일단 테마에서 진짜 창의력 점수 10점 만점. 그냥 단순한 3D 체스 뭐 3D 어쩌고 이렇게 이름이 나왔어도 될 거를 과거, 현재, 미래, 타임 트래블이라는 테마로 이거를 만듦으로써 개연성을 줬어요. 이 룰에 개연성을 줬어요. 기물을 움직이는 움직이는 룰에 개연성을 줬고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뭐랄까요? 예를 들면 제가 광화문에 있어요. 광화문 화장실에 현재에 있어요. 그러면 과거 혹은 이제 미래에서 광화문 화장실에서 타임워프가 안 됩니다. 왜냐? 현재 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광화문 화장실로 타임워프를 해버리면 즉시 타임 패러독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화장실 A칸이라고 해서 조금 더 특정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화장실 A칸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A칸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타임워프 하면은 겹치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되잖아요. 뭐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면 왜 안 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게임에서 말하는 거는 타임 워프를 할 때 그 위치에 다른 사람의 기물 혹은 무언가 기물이 있으면 워프를 할 수 없다라는 규칙을 이런 식으로 풀고 있어요. 그럼 말이 되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과거에서 광화문 화장실 A칸으로 오려고 할 때 거기를 시멘트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다가 무슨 뭐 나무를 심어놨어.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로 타임 워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원래는 없었는데 나무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현재 나의 적이 지금 심었거든요. 가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화장실을 닫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를 그냥 갖다 박아놨어. 화분을 갖다 놨어. 그러면 제가 타임워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원래는 비어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더 이상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테마로 이 추상 전략 룰을 풀고 있는데 야 이게 진짜 너무 훌륭해요. 진짜 너무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캠페인 모드 같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확장 모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개연성을 놓치지 않아요. 이렇게 박스가 4가지가 들어있는데 뭐 그로스라는 익스펜션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 이름이 있어요. 엘레펀트 인더 룸인지 뭔지 이런 그 기물이 추가되고 룰이 추가되는 이런 미니 확장 모듈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얘네들도 다 나름의 개연성을 다 주려고 장문에 글을 써놨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줬다는 게 이 뭐랄까 추상 전략이 확장을 만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추상 전략에 확장을 어떻게 넣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That Time You Killed Me는 되게 간단하게 기물을 추가하고 그 기물의 특수 규칙을 적용을 함으로써 살짝 트위스트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기물이 들어가야 되라는 것들을 보통은 납득하기가 어렵죠. 추상 전략이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장기가 뭐 마가 있고 뭐 포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갑자기 뭐 원자력 폭탄 이런 말을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특수한 또 다른 장기의 또 다른 기물을 내가 추가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개연성을 부여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뭐 장기판에 약간 그 걸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걸쇠에다가 뭔가 룰을 주는 거예요. 그 걸쇠를 지나가는 기물이 있다면 뭐가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룰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런 룰 병신 같아.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게임에서는 나름의 테마적
웃긴 설명을 하면서 이 오브젝트가 왜 이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테마 개연성을 부여해 주다 보니까 이 추상 전략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건조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상쇄를 시켜줘요. 그래서 저는 추상 전략에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추상 전략 장르에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고 약간 그 비대칭 느낌을 활용하는 그런 식의 시도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비대칭이 아니라 대칭 게임에다가 이런 식으로 테마를 넣으려고 한 시도는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비대칭이 아닌 대칭 추상 전략에서 테마를 활용하고 써먹었다는 건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괜찮거든요. 보드게임 퍼블리싱 측면에 있어서 되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게임을 만들고 이런 룰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3D 체스 하면서 나오는 거랑 That time you killed me, 네가 나를 죽였던 그 시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는 아예 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3D 체스 이렇게 나왔으면요. 근데 이 게임의 제목이 That time you killed me이기 때문에 저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결론적으로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디자인 게임들에 있어서 유로 게임도 이제는 그렇지만 추상 전략에서도 이렇게 테마적인 연결성을 성공해냈다는 사례는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하나 기억나는 게 지킬앤하이드예요. 지킬앤하이드도 이거 테마가 저는 80% 이상 판매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게임을 판매까지 가게 하는 원동력에는 저는 지킬앤하이드라는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재미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룰적인 부분을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고 그럴싸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아 내가 이걸 사고 싶다까지 생각을 들게 막 트릭 테이킹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을 저는 테마가 진짜 많이 상쇄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보드게임 디자인이나 보드게임 퍼블리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잘 팔렸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게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라마는 몇 점을 줄 건데 그래서 라마 총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상 전략을 그냥 안 해요. 수싸움 생각하는 것도 머리 아프고 좀 귀찮고 피곤해요. 그래서 진짜 정말 좋은 게임이지만 저는 그냥 호불호 하면 호예요. 살 안 살. 그냥 안 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야 이거 너무 하자. 그러니까 이 보드게임 평점 기준을 말하면은 그 usually willing to play. 그러니까 누가 하자고 하면은 할만해. 근데 막 남들한테 막 enjoy playing and would suggest it까지 가냐라고 말하면 suggest it이라는 거는 그냥 재밌어요. 취향에 맞는 분들은 사실만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막 야 하자. 야 이거 하자. 이런 의미에서 suggestion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취향에 맞으면은 해봐라는 거는 솔직히 8점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야 나 이거 하자. 야 that time you killed me 할래? 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저는 평점은 지금 이제 뭐 간단 후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가평점 그냥 뭐 7.5 뭐 이런 거 주기는 조금 귀찮고 한 7점보다는 조금 더 주고 싶네요. 7.8 뭐 이렇게 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간단 후기니까 그냥 7로 퉁을 칠게요. 근데 평점은 7점 정도고 추상 전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진짜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상 전략 장르에서 신선한 시도고 다른 어떤 그런 모듈들도 다 넣고 해보신다면은 조금 더 풍성한 게임도 즐길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룰상 모듈을 여러 개를 섞어서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추하는지 추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안 돌릴 거거든요. 가지고 있어도. 하지만 누가 하자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레이 지인님이 사람 기다리는데 잠깐 이거 한 판 할까요? 할 때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만 애프터 서비스를 조금만 합시다. 객관적 평점을 조금 같이 줘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그 3인칭의 평점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간단 후기에 좀 도입을 해볼게요. 3인칭으로 봤을 때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좀 약간 그 전문가스러운 관점으로 3인칭 평점으로 본다면은 That time you killed me 요거는 4분열 평점이라고 할게요. 8점. 이거는 무조건 8점 주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는 일단 테마가 너무 먹히고요. 추상 전략 좋아하는데 이 테마가 붙었어?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먹힐 사람은 8점 혹은 8점 이상, 8점 플러스 줄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기평점 이런 것도 증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8점 충분히 받아 마땅한 게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애프터 서비스 느낌으로 3인칭 평점 조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간단 후기 할 때는.